네, 안녕하세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짜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부자 되는 멋진 시간, 네, 따르릉 TV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저는 이게 좀 행사철이어가지고 어제도 밤 늦게까지 행사하고 네, 오늘 기분 좋게 네,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는 이야기 함께 할게요. 팀 페리스의 대표작 타이탄의 도구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잖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제가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글 쓰라고 얘기하고 책 쓰라고 얘기하고 일기 쓰라고 얘기하고 유튜브 하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코칭들 되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언젠가 해야지. 아예 언젠가 할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그냥 언젠가는으로 끝납니다.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오지 않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따르릉 TV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타이탄들, 성공한 사람들.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무언가를 손에 쥔 사람들은요,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한대요. 이 모든 성장한 사람들을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파랄은 바로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게 만드는 자기 나름 그 삶의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두세 시간을 내가 하루에 확보를 한다면 빠른 속도로 다시 성과를 내는 영웅적인 날들로 복귀할 수 있을 거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있나요? 원하는 일이 좀 빠르게 속도감을 내지가 않나요? 내가 이거를 이루고 싶은데 그게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만 내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내어주세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8알의 비밀이 바로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는 겁니다. 두세 시간을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날 한 가지의 성과는 반드시 남길 수 있다고 성공한 사람들, 타이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세 시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엄청난 집중력이 있지 않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루에 나를 위해서 10분 정도만 오롯이 생각할 수 있는 집중하는 생각의 시간 여러분 가질 수 있을 것 같죠? 쉽지 않아요. 10분 정도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맘먹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맘먹으면 잘 될 수 있거든요. 맘만 먹으면 다 1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그 마음을 잘 먹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따르릉 TV 보고 계시는 분들 맘 먹으세요. 결정하세요. 나를 위해서 두세 시간 집중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 이게 사실 나를 위한 집중하는 시간도 한 번에 두세 시간 어렵습니다. 트레이닝 해야 돼요. 오늘은 한 30분 정도. 이게 이제 좀 잘 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늘려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처음부터 책상에 앉아서 공부 집중할 수 있나요? 쉽지 않다니까요. 이제 이게 패턴, 규칙, 습관을 나한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왜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좀 어렵냐면 스마트폰 생기고 난 뒤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생기고 난 뒤에. 음.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카톡 와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전화 와요. 내가 뭔가 짬내서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이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냥 서핑합니다. 서치하고 영상 보고. 물론 영상 좋아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영상들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글쓰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글쓰기에 관련된 영상을 하루에 두세 시간씩 보는 것도 저는 내가 성공하기 위한 시간에 오롯이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목적을 두지 않은 영상을 보는 건 시간 낭비하기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아, 나는 오늘부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클릭하지 않겠어. 그런데 사실 유혹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유튜브는 구글의 이런 빅데이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한두 개의 영상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영상을 좋아하구나. 자꾸 추천 영상이 재생 목록에 뜨기 때문에 자꾸 그 눈에 간단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먹방을 많이 봤다면 먹방을 안 보고 싶어도 그게 자꾸 추천 재생 목록에 뜨니까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아, 하지 않겠어. 보지 않겠어. 나는 글쓰기 영상만 보겠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네. 그 집중하시는 시간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애를 해주셔도 타이탄 될 수 있습니다. 타이탄. 거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 최고 중에서도, 최고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이 타이탄의 도구를 쓴 팀 페리스가 만나보면 사실 별거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해서 만나서 인터뷰했어.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해. 이 사람이 이루는 성과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만났단 말이에요. 타이탄이니까. 근데 막상 만나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별거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규칙만을 이 사람들은 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자기에게 투자하는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는 것. 두세 시간 정도 한 가지 규칙에 자기가 집중하는 것. 근데 이 모든 타이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이 만드는 것.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이 만들 것.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이 만들 것. 와, 저는 이 말 듣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이 만들 것.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매일 성과를 냅니다. 나는 매일 성과를 냅니다. 나는 매일 성과를 냅니다. 여러분,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성과를 내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많으면 여러분 이제 성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내가 성공하는 날을 훨씬 더 많이 만들면 사실 성공이 정말 빨리 찾아오겠죠. 그래서 세상을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필요 없어요. 나를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훨씬 많이 만들면 되니까요. 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우리는 위대해요. 진짜. 저는 살면서 느껴요. 그런데 나의 위대함을 모르잖아요? 평생 그냥 정말 하찮게 사는 거예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술 먹고 뭐 늦게 자고 뭐 늦게 일어나가지고 학교 못 가고 직장 나가기 힘들고 오늘도 겨우 직장 나가서 겨우 살다가 오고 그냥 이런 삶이 그냥 반복되는 거라니까요. 네.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너무 좋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성과를 많이 내는 날을 내가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볼 수밖에 없도록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시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음, 진짜 멋진 배우죠. 멋진 배우. 네. 멋진 배우. 잠시만요. 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요.
사실 그 당시에 뭐 더스틴 호프먼이나 알파치노, 우디 알렌처럼 체구가 이렇게 작고 굉장히 그 지적인 이미지의 배우들이 굉장히 그 영화 배우의 그 트렌드 그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지. 알파치노 이런 배우 좋아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우들이 한창 이제 영화를 많이 찍을 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이제 보디빌더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배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 제작사 이제 그 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110kg이나 나가는 아놀드가 헐리우드에서는 정말 막말로 쓸모없는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이런 배우를 써본 적도 없고 이런 배우를 원하지 않아. 헐리우드에서 이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아놀드는 그냥 너무 태어났대요. 그 흔한 오디션 한번 보지 않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정말 20살 때 넘치는 그 패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는 언젠가는 눈에 띌 거라고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경쟁하러 나간 게 아니다. 이기러 나간 것이다. 나는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 배역을 맡으려고 굳이 경쟁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 나를 발견해 줄 때를 기다렸다. 모두가 살을 빼고 금발 미남처럼 보이려 노력할 때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너무 좋아. 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모두가 살을 빼고 금발 미남처럼 보이려고 누구나가 다 노력하고 애쓰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너무 짜릿하지 않아요?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었다.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방송국에 들어갔을 때 그 춘향 선발대회 나와서 상 받았던 언니, 그리고 이제 뭐 사선녀 선발대회 이런 데에서 나왔던 언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비디오 자키라는 게 있었어요. 거의 한 20년 정도 전 정도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막 뮤직비디오 같은 걸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그 비디오 자키가 있었어요. 그래서 VJ라고 했죠. 그 당시에 VJ. 그런 거 하는 언니가 리포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키 크고 다 예쁜 언니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2살 때 방송을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촌스러웠어. 그때 사실 너무 촌스러웠고 키도 진짜 키 완전 작고 백도 없고 뭐 외모가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요. 그 주위에 너무 예쁜 리포터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막 웨이브 이렇게 막 머리하고 진짜 막 정장 입고 막 구두 신고 진짜 그 옛날 저의 모습 생각하면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의 개성도 없고 이거는 뭐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언니들하고 저하고 외모로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딱 뭘 깨달았냐면 나만의 것으로 가야 되겠구나. 나는 그 언니들하고 똑같지가 않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그들처럼 하지 않는 게 정말 제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두건 쓰고 모자 쓰고 막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되게 막 웃기게 옷 입고 되게 웃기게 말하고 막 망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쁜 척 안 하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만의 독보적인 캐릭터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제가 캐릭터를 만들고 그렇게 방송 생활을 하면서 그때 저랑 같이 방송했던 언니들은 이미 10년 전에 방송 다 끝났고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 저밖에 없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후배들과
정말 젊고 예쁜 우리 후배 리포터들과 경쟁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근데 경쟁이 안 되는 게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이 캐릭터 자체가 다르고 저는 그들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그냥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다른 방송국에서도 저를 스카우트하고 더 많은 돈을 받고 막 강의를 나가게 되기도 하고 코칭을 하러 나가기도 하고 이제 저밖에 할 수 없는 이 캐릭터가 완전히 독보적으로 이런 리포터가 없으니까 저는 아주 뭐, 네. 이 리포터나 방송계에서 나름 탑을 달리고 있죠. 아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 나를 기어이 본다. 누군가는 나를 기어이 본대요. 그들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 것이 있으면 돼요. 나만의 것이. 아시겠죠? 나만의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진짜 타이탄의 도구들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이 읽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와, 네.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언제나 언제나 가능한 것을 시작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타이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법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제나 가능한 것을 시작하라. 언제나 가능한 것을 시작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더 적은 시간을 썼느냐가 결정한다. 그죠? 내가 물론 좋아하는 거 많이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더 적은 시간을 내가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으아, 집 찔리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많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겠지만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자, 진정한 노력의 의미와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것과 노력은 전혀 다른 차원이 돼요. 그냥 내가 이 일에 매달려 있는 것과 노력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빨리 해치우는 건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그죠? 우리는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곧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접근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싫어하는 일의 목록을 지워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싫어하는 일의 목록을 지워나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대요. 근데 이제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나씩 이제 안 할 수 있도록 제거하는 거야. 이것만큼은 난 진짜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꿈,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내 미래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나 그 청소년 친구들을 제가 강의하고 이제 코칭하러 가면 그런 질문들 진짜 많아요. 저는 제가 뭘 해야 좋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 꿈을 어떻게 찾아야 되죠?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답은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답을 한번 연구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좋은 답은요,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똑같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을 찾으려면 일단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을 제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미술을 해봤어요? 근데 별로 재미없어. 그러면 그건 제끼는 거예요. 아, 내 진로와 내 꿈은 그림 그리는 게 아니야. 춤도 한번 배워봤어요? 근데 뭐 즐겁긴 하지만 이걸 막 희열을 느끼거나 뭐 이러지는 좀 않은 것 같아. 그럼 제끼세요. 음. 여행을 가봤어요? 여행을 갔는데 뭐 재미는 있지만 막 그렇게 내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막 고생하는 여행 별로 취미가 없어. 그럼 여행 가도 좀 아닌 것 같아. 자, 그런데 어느 날, 어, 야구장에 갔는데, 야구장에 그 야구 경기를 중계하는 카메라 감독을 봤어.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 모습에 너무 반해서. 너무 멋있어. 그 카메라를 들고 그 영상을 찍는 그 카메라 감독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 그러면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막 파고든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걸 원한다면.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외주 감독 중에 음, 아시아나 항공사를 들어갔는데 자기가 10대 때 그 농구장에서 카메라 중계를 한 그 카메라 감독을 보고 그게 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시아나 항공 너무 좋잖아요. 평생 직장.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카메라 감독 하고 싶어서 아시아나 항공을 때려치고 나왔어요.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죠. 자기 친구들은 지금 다 연봉이 억이래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연봉 억보다 사실 더 찍고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아시아나 항공에도 들어갔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경험, 이것저것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그게 안 되면 간접 경험으로 책을 읽어본다든지. 이런 거 진짜. 네. 죽어서 육신이 썩자마자 사람들에게 잊히고 싶지 않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든지 글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네. 내가 이제 죽어서 이제 뭐 화장이 되거나 무덤에 들어가면 썩잖아요. 그렇게 되면 잊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잊혀지고 싶지 않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든지 글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아, 너무 멋있어. 진짜 너무 멋있어. 이렇게 살 거예요, 저는. 진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든지 글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아, 네. 자, 오늘부터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가장 적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하세요.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가장 적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좋은 책 읽고 나서 그냥 읽고 나면 사실 저도 잊혀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 제가 뭔가 깨닫고 읽고 공부하고 밑줄 긋고 이거를 제가 유튜브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진짜 좋겠고, 진짜 좋겠어요. 막 그냥 시간 때우는 영상들 보지 마시고, 사실 제 영상이 정말 고급지지는 않지만, 진짜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정말 좋은 영상 보셔서 여러분들의 정말 삶이 저처럼 매일매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고 그래서 정말 부자 되고 성공되는 그런 인생 만들어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상 많이 사실 안 보셔도 돼요. 저는 기록용이에요. 아, 내가 이런 책 읽으면서 아,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었구나. 아, 이런 거 내가 그때 깨달았었구나. 이런 거 사실 저는 어, 책의 리뷰이기도 하지만 앨범, 영상 앨범.
깨달음의 영상 앨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부담 없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은 제 유튜브 이렇게 영상 보면서 아니 요점만 빨리빨리 얘기해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제 좀 비틀어가지고 좀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자막이 없어요? 왜 이렇게 지루해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삐지도 좀 깔고 뭐 자막도 좀 넣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사실 편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일 거라는 거 저도 너무 잘 알지만 저는 사실 유튜버가 제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음 저는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하고 있는 일이 많아요. 어 그래도 영상이 도움이 되면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시고 저는 내 영상 뭐 내용이 좋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고. 네. 아무튼 계속해서 구독자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따르릉 TV 사랑해 주셔서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정말 부자 되고 성장합시다. 네. 따르릉 TV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최고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진짜 최고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광고 이제 붙고 있지요, 여러분. 광고 붙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설정을 좀 잘못해놨더니 광고 붙는 시점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릉 TV 사랑해 주신다면 광고까지 봐주시면 유민경 리포터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과 오프라인 콘서트 준비하는데 도움 될 수 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안녕!